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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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달 만에 뵈는데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야책과 장이 행복 누림 도서관이 함께하는 기우기 북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 달 만이네요. 그렇죠? 네. 네, 반갑고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나은 네. 작가님?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네네네. 북콘서트 하는데 아. 그래서 뭐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머리가 꼬인다는 점 머리가 아주 라면처럼 꼬였답니다.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비가 주룩주룩 온다 이렇게 표현했더니만 추적추적이라고 우리 이단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딸리는 걸로. 네, 가을비인가요? 그쵸? 비가 그치면 이제 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동안 북콘서트 진행할 때마다 이른 장마 그리고 폭염 뭐 이런 걱정하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걱정 뒤로 하고 좀 편하게 시작하나 싶긴 했었죠. 했는데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오늘 하룻밤 편안하고 좀 안전하게 다들 계시기를 좀 기원하면서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북콘이 좀 실천과 함께하는 북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마지막 코너 우리 실천 다음 달, 이번 달 실천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거를 제가 좀 잘랐었죠.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를 원성하는 원성 아닌 원성 목소리가 좀 아주 엄청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구를 살리는 실천에 대해서 아주 마음껏 이야기해 볼 수 있게 우리 오늘의 책을 좀 준비했죠. 그래서 우리 크루들 오늘 고른 책 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셨나요? 실천에 대해서 오늘 마음껏 아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그것도 또 아쉬워서 나오는 작가님이 지난달 못한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나오는 작가님 지난달 실천 이야기 좀 들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또 자랑하려고 이렇게 꼭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벌써 지금 갑자기 추워져서 지금 또 약간 잊어버렸는데 엄청 더운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어떤 삶의 전환 변화를 실천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는데 하나는 그 스티로폼 박스로 화분 만들고 난 그 조각들 폐기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버리려다가 그 흙 봉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약간 단열 블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옥탑방이 있고 옥상이 있고 그냥 맨 바닥이라서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모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옥탑방 지붕에다가 그 단열 블럭들을 까는 작업을 했고 그 위에 은박 매트를 덮어서 열이 반사되도록 이렇게 단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루프라는 옥상에 하얗게 칠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단열 위에서. 근데 그거 페인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은박 매트 그 돗자리 아시죠? 돗자리를 제가 롤로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으면 또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그 은박이면 더 좋겠지만 제가 옥상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눈이 너무 부실 것 같아서 뒤집어서 하얗게 그냥 쫙 깔아서 화이트 루프도 만들었던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더위를 참다 못해 냉방이 없이 사니까 제가 선풍기 없고 에어컨 다 없이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그래서 반신욕조를 옥상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빗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럭셔리한 그런 시간을 보냈고, 세 번째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너무 더워서. 그래서 옥상에서 그냥 자기로 마음을 먹고 아예 에어매트를 중고로 2,000원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깔고 모기장 치고 그 잠까지 잤답니다. 그래가지고 3가지를
삶의 변화를 실천해봤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 달 만에 만나갖고 나훈 작가님 두 가지는 이미 지난날에 다 자랑하셨거든요. 어? 아, 네, 그런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한 달 동안 너 또 엄청난 일들을 벌이셨네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일들을 또 예, 치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꿋꿋하게 예, 나타나셨습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세 분 같이 하셨는데요. 잠깐 소개하고 갈까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라운범 댄서님, 우리 또 철학하는 댄서님, 네 반갑고요. 우리 이선희 선생님, 네, 한국의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대표님이십니다. 네, 이선희 선생님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훈우 작가님 지금처럼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지금 도시에서 자연인으로 살고자 많은 실험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실험을 또 기록으로 정리하고 계시는 나훈우 작가님 같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를 간단히 좀 소개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부제가 다들 보셨겠지만 도시 생활자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 일상 제한. 네, 걱정만으론 소용없어서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제가 앞에 우리 작가님, 신지혜 작가님이 좀 쓰신 걸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한 명의 완벽한 실천보다 여럿의 잦은 지향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완벽한 답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먼저 시도해본 초록색 아이디어를 들려드립니다. 예, 이 말에 저는 제일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혼자 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명이 잘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잦은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좀 모여서 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런 뭐 해봐야 좀 소용이 있을까? 나만 열심히 해봐야 뭐 그쵸? 기업이나 정부는 또 끄떡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실천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후위기 해결의 적은 저는 이런 회의주의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 좋겠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같이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좀 색깔은 좀 촌스럽지만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 칠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 먼저 좀 적어주시고 우리 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키워드입니다. 우리 이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를 읽고 내가 뽑은 키워드 적어주실까요? 네, 적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네, 어떤 키워드를 뽑으셨을까? 세 분이 혹시 공통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좀 기대도 되면서 어떤 것들을 세 분의 좀 개성에 맞는 키워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는데요. 우리 나훈우 작가님은 욕심도 많으시게 또 3개나 적고 계시네요. 하나 적는 거예요? 네, 아, 하나 죄송합니다.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과다한 지금 의지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선인 선생님은 제가 숙제를 분명히 내드렸는데 아직도 못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라운범님도 적고 계신가요? 우리 한 번에 짜잔 하고 들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하시는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쓰신 나훈우 작가님부터 좀 키워드 보여주시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전 3개 쓰는 건 줄 알고 3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힘사.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이제 비폭력, 그 다음에 불살생,
그러니까 폭력과 살생을 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뽑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무지한 것만으로도 타존재들한테 굉장히 폭력과 살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사용이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많이 그 방법으로 재사용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생 사용으로 바꾸자. 재사용이 양하군요. 아니라 한 번 선택했으면 평생 책임을 져라.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고 과정을 인식하는 거. 과정이요? 네,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시야를 넓혀서 어디서 어떻게 왔고 이것이 나 손을 떠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인식하는 게 모든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아, 네. 세 가지나 뽑아주셨습니다. 아힘사, 그리고 재사용이 아니라 평생 사용,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예,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예, 북 콘서트 시간이 좀 항상 이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개나 또 말씀해 주셔갖고. 그럼 다음으로 이선희 선생님. 네네. 제가 과제를 해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했는데요. 열심히 해주셨죠. 네네. 예. 저는 이 책이 선생님들께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내가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나도 베스트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깝네요.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네, 아쉬움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고민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직접 표현해서 책을 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인식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봤을 때 키워드는 요거를 좀 골랐는데요. 사실 그 친환경 뭐 이런 걸 골라서 하는 실천하는 행동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왠지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옳은 선택이어야 할 것 같고 환경에 대한 실천을 할 때 이런 것이 이렇게 모토로 나오면 굉장히 이거는 좀 나하고 좀 거리가 멀고 저런 건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생활이 제로 웨이스트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내게 좋은 선택이야. 난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저거 트렌디한데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겠고 실제로 이분이 이 책을 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목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럿이 같이 가려면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늦게 고민한 만큼 아주 좋은 키워드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다 준비된 네.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게 좋은 선택이라고 지금 해주신 것처럼 이분도 에코 프렌들리한 이제 친환경 뭐 라이프, 뭐 에코 라이프라는 게 좀 약간 좀 멋지게 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또 선택이 우리 또 멋지게 이 세상도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운범님의 키워드는 뭘지도 궁금한데요. 다음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굉장히 격하게 동의. 뭐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바로 이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뭔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이 저작분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과 이제 실천하고자 했던 것들을 실천한 후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피드백을 했다는 거.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몸의 반응이 어떤지 특히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흔히 이제 나와 그리고 나라는 사람과 이제 자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대상화했던 그 지난한 역사가 사실은 자연을 이제 파괴하거나 혹은 자연을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통제 가능한 어떤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의 근거가 되었었던 건데 사실 나라는 거는 뭐 내 몸이기도 하잖아요. 그 몸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의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몸이라는 건 사실 자연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좀 굳으면 기분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생리 현상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 거기서부터 뭔가 친환경적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네. 이 저자가 요가를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 그러니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요가를 하면서 또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내 몸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꼼꼼하게 또 본인의 경험을 또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나오늘 작가님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뭐 분리수거나 재사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고 관심도 많지만 뭐 옷이나 좀 신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옷이나 신발 또 뭐 가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속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네.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책에 나온 이제 자료를 토대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알게 된 것도 조금 정리해 왔어요. 근데 저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뒤늦게 저도 알았거든요. 저야말로 그 SPA로 불리는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이제 점령이 됐잖아요. 거의 패션계가 다 그런 브랜드 위주로만 돌아가는데 그런 옷을 편하고 그 다음에 싸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화학교랑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 관련된 환경단체의 강의를 듣고서야 조금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란 거 한마디로 정말 빨리 만들고 빨리 사게 해서 빨리 버리게 하고 계속 사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그 과도한 생산을 통해서 그 공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플러스 과도한 생산 해서 폐기되는 것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이 굉장한 많은 지구상의 오염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노동 현장이라든지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큰 충격을 받았던 사진이 그 인도의 어떤 그 의류 그 생산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의 위성 사진이 강물의 색깔을 보면은 그 해의 유행색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염색 그게 쏟아져 나와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염료, 그 다음에 합성 섬유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이용한 옷이 대부분의 재질이고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과도한 화학 제품과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그래서 석유 산업 다음으로 2위에 그 세계 5대 오염 산업이라고 합니다. 패션 산업이. 저도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합성 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사고 폐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입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세탁하는 것 자체에서 세탁기를 돌리면 물로, 그 다음에 입고 있을 땐 공기 중으로 미세하게 플라스틱들이 계속 분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근데 면이면 괜찮냐? 그러면. 근데 이런 폴리에스테르 석유로 만든 거 아니고 면을 입으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자가 밝히기를 이거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인데 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프게도 면이 굉장히 많은 그 공정상에 엄청난 에너지와 그 살충제의 25%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단작을 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파괴하고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목화거든요. 그래서 물, 전기, 화학약품, 염색, 표백 뭐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인해서 땅과 생명을 죽이는 가슴 아픈 그런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하는 건 답은 소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유기농 면을 최대한 내가 구입해야 된다면 유기농 면을 구입하거나 더 좋은 점은 이미 세상에 깔려있는 이제 많이 있는 옷들을 계속 재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이선임 선생님께서 나는 유해 물질에 관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오는 작가님 이야기에 좀 더 이렇게 전문성 있는 이야기를 좀 사실 뭐 해주시면. 전문성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데요. 네. 제가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 뭐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라는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도 있었고 여성환경연대 또 회원이면서 관심이 이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고 하는 환경호르몬에 관련된 모든 그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게 누구에게 좋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건강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기 몸이 없으면 이거 구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몸에 끼치는 영향이 사람에게만 끼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생태계에다 교란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걸 선생님들이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랐거든요. 뒤늦게 섬유라든지. 알았다는 네네. 근데 그만큼 우리 인식이나 정보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섬유 제품들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먹거리에 식품 첨가물,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의 원료는 다 석유입니다. 석유에서 기반 합성자가 붙어 있는 건 다 석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연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반합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뭐 향수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 이야기하실 때 뭐 한 10ml 아주 작은 용량의 에센셜 오일 가지고 막뭐 치료를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천연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한 10ml의 라벤더 유기농으로 하면 한 10만 원 이상씩 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 나온 거는 비싸야 뭐 2, 3만 원, 또 웬만한 건 한 5천 원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게 천연일 수가 없는 거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그게 환경에도 유해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것은 기를 때 제초제, 농약이 무조건 깔리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목화 이야기도 하셨는데 GMO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생각해보시면 목화로 옷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연실류. 그래서 기름.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참치에 들어있는 기름은 다 GMO 기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기가 되게 미묘하지만 마음 놓고 말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많이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좀 유기농 천연 뭐 이렇게 차서 입자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맨 처음에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친환경적인 건 정말 친환경적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있는 합성화학 물질이라도 지금 현재 가벼운 소재의 그런 뭐 저희가 그 이불 있잖아요. 가벼운 이불 겨울에 누구나 덮는 극세사라고 하죠. 그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인데요.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잖아요. 그거면 보온력도 좋고 사실 되게 좋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나오거든요. 100%. 그럼 이걸 버릴 거냐? 이미 다 사서 쓰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고심 끝에 있는 걸 귀하게 잘 쓰자는 거죠. 네, 이게 몸에 나쁘다 하더라도 사용을 잘 하고 오히려 이걸 없애고 새로운 걸 또 구입하는 것이 더 유해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욕심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는 거,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물을 먹겠다, 좋은 옷을 입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약간 2%, 1%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거 좀 있었습니다. 아까 시간 쫓겨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목화를 직접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레를 잦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죠. 이제 저자분은 이제 유기농 제품을 이용해라까지만 하셨는데 저도 우리 나오는 거기서 작가님 자연인이시니까. 제가 목화 솜 나왔어요. 아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목화가 솜이 다 폈답니다. 제가 키우는 목화가. 와.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거 저도 정말 100% 동감해요. 있는 거 정말 열심히 써야 되고 새로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네. 최대한 활용하고 목화를 스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귀하게 쓰자 이 말을 좀 꼭 명심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 좀 이제 보태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향초나 이제 디퓨저 아까 이제 에센셜 오일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정에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것도 미세먼지가 나는 거다. 이게 위험해요, 사실. 향이 네. 들어있는 것. 그리고 많이 또 이런 제품들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는데 내가 그분 선물하는 그분한테 좋은 선물이 아니다 결코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집에 또 쌓여 있는 거 보면 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 또 그런 또 악순환이 있는데 음. 네 뭔가 중요한 거는 새로운 것을 계속 구매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은 그래도 잘 사용하자 이런 이제 결론들 좀 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이야기를 좀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기후위기 지금 북콘서트가 지금 5번째인가요? 이제 많은 이제 정보와 또 지식과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과 실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주변에 또 간혹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이제 좀 돌아보면 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나는 채식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또 그런 반면에 아직 왜 기후위기 얘기에 채식이 나오지? 또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지? 라는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기도 하고 예, 이게 워낙 이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그 비건 마요네즈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병 사서 정말 순식간에 다 여러 뭐 샐러드도 해 먹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뿌듯한 이런 이제 감정을 느꼈는데 채식 좀 하면 좋은 건지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선희 선생님이 먼저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제가 네. 오늘 말이 많아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초반입니다. 네,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저한테 채식 이야기 하시면 전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아니어서 아닌 건 아니고 굳이 그러니까 채식을 찾아서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만 채식이라고 다 만사 오케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음식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양념이고 뭐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가려서 먹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가려서 그 음식은 버리고 배척할 거냐라는 지점에서 저는 또 고민이 있어서 일부러 절대 고기를 찾아 먹지 않아요. 외식도 고기를 하지 않고 제가 고기를 사서 먹는 일은 없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할 때 있는 고기에 대해서 즐기진 않지만 버리지 않도록 예, 제가 한번 걸쳐서 배출되는 방향에 포커스를 두고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귀하게 음식을 대하겠다는 의지이고요.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백질 과잉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도 동물을 위하고 이건 당연히 생태계를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데 육식은 가장 개인이 기후위기의 당면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실천의 의지는 채식이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대폭 줄이는 거. 고기를 입맛 때문에 즐기는 걸 좀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강력한 실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말씀드릴 때 아까처럼 불편한 선택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마 이랬을 때 저항이 많거든요. 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틀어서 저는 꼬시는 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아예 분석을 해드리죠. 동물성 단백질은 현재 과잉이다. 과잉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노폐물을 요산이나 이런 것이 단백질 섭취할 때 생기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몸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 늘어나는 추세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굉장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이거 말고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죠. 그래서 비건을 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 친환경만 너무 찾게 되잖아요. 근데 친환경도 그렇고 비건 이 모든 지금 농산물 토양이 변했기 때문에 영양소가 예전 같지 않아요. 실제로 소고기라고 드시는 것도 소의 성분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 정말 입맛 때문에 많이 선택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비건도 되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이 점은 저는 이 책에서 조금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어렵지 않고 해볼만 하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좀 트렌디해야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도 좀 생각하고 하는 거에서는 실천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되게 해볼만 하지만 실제로 마음가짐을 너무 비건하면은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둘 수가 있으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비건을 해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아.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아. 이래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제가 다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아, 이게 저도 뭐 좀 아까 비건 마요네즈를 사서 열심히 먹었다라고 얘기한 게 조금 좀 있는 것도 잘 먹은 게 좋지 않았나 또 이런 또 아니, 뭐 의미 새로운 있죠, 의미 생각, 있죠. 예, 또 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 나오는 작가님 뭐 보니까 하실 얘기가 또 많으셨던 것 같은데 채식 관련해서도. 저는 근데 그 이산화탄소 발생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은 네. 그 기후위기랑 무슨 상관이야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연결성은 너무나 많은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한 곡식을 재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간이 먹는 것도 지금 많은데 그들을 위한 사료를 위한 경작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축산 산업에서 동물들이 내뿜는 또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뭐 그리고 생산, 유통 이런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율도 높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설명을 잘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했던 조금 더 덧붙이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채식의 필요성 플러스, 그러니까 나는 왜 채식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설명을. 저는 채식이란 단어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 그 돈가스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벌써 그게 이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 어떤 그 연결성이 내가 이걸 먹으면서 그 도서관 TV에서 생매장되고 있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생매장되고 있고 AI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뭔가 그때 더 이상은 이제 이 링크를 못 본 척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안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10년 정도가 돼버렸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 뭐 고기를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 인간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런 생태계 안에서 필요한 만큼 잘 그냥 살고 있는 동물들을 정말 명절 때나 뭐 진짜 보양식이 필요할 때 한 마리씩 잡아먹었던 우리 전통 문화 정도의 밸런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수요를 사람들이
탐욕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명이 산업화되면서 상품이 되고 그런 축산을 만들어내는 게 공장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 아주 좁은 공간에 그 사육을 하는 환경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도 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런 너무 비위생적이니까 어마어마한 항생제랑 호르몬제랑 정말 그냥 오로지 하나 자본주의 돈을 위해서 그렇게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여되잖아요. 그 제초제는 당연히 그들을 사육하기 위한 제초제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 우리 먹는 사람한테도 들어가고요. 땅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희생들이, 그 다음에 그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해서 무차별한 그런 그 생매장이란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나잖아요. 오로지 싼 단가를 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과도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네. 채식에 대한 얘기는 한번 북콘서트로 따로도 따로 좀 한번 더 시간을 얘기해봤으면 많죠. 네, 좋겠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네, 네. 저도 동네에 진짜 채식을 파는 채식 식당이 하나 정말 생기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네, 가끔 좋습니다. 하는데 네. 저는 뭐 못할 것 같고요. 네. 생각만 하는 거지만 누가 좀 음식 좀 잘하시는 맞아요. 분이 동네에 좀 채식 식당을 하나 둘 이렇게 좀 만들어 이렇게 열어서 주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쵸?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좀 채식을 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꼭 주변에 좀 만약에 식당을 좀 오픈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하면은 채식 식당을 한번 여시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이거 정말 강력하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 언젠가는 뭐 그 채식에 관련해서 한번 북콘서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주 우리가 과한 욕심을 내지 않고 너무 이제 탐욕스럽지 않게 최소한 내가 먹는 거에 한 10%만 좀 채식을 하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 방식에서 조금씩만 좀 줄이는 삶, 그 정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는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또 이제 아까 신체 돌보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 라운본 댄서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신지혜 작가님이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좀 가벼워지더라, 또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더라, 이렇게 좀 본인의 몸을 살피면서 맞는 음식들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 그렇죠? 나의 건강한 몸과 나의 건강한 삶, 또 이게 환경이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나투라 프로젝트라고 나왔어요. 그쵸? 나투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라운범님은 이제, 나투라 프로젝트는 좀 야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요가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였잖아요. 아마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는 적이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좀 통해서 할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일단 그 나투라 프로젝트 그 부분이 제가 책 읽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체에 대한 돌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랑 저는 약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약간 채식에서 살짝 그 약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채식 저도 완전 육식을 금하자라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채식이라는 게 하나의 윤리적인 강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한 이유가, 오랜 세월 인류가 일단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꼭대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또 그 방식이 뭔가 다른 맹수나 아니면 그런 동물들의 강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아래에서 동물들을 어떤 사육해가지고 가축화시키고 그리고 그 상품화시켜서 그걸 소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자신과 그 인간이 자연을 바라본 자세였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채식을 함으로써 뭔가 좀 더 새로운 방식의 인식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다양한 매체에서 뭔가 그 사냥이라는 거, 약간 좀 더 원시 시대를 약간 가정했을 때 사냥이라는 걸 할 때 뭔가 거의 의식에 가까운 걸 치르잖아요. 죽기 전에도 의식을 치르고 후에도 그리고 취한 후에도 이제 의식을 치르는데 그만큼 뭔가 자연을 대하는 어떤 자세, 좀 더 경외감에 깃들어 있는 자세였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윤리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인류 역사가 지나오면서 인식이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너무 그렇게 대한 게 아닌가라는 게 거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채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윤리적으로. 또한 여기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나투라 프로젝트 같은 뭔가 자연 속에서 뭔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 더 강력한 새로 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태도로 더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인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연 예술 쪽에서도 오랜 인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대를 활용해서 하는 공연들이 많죠. 특히나 신체를 활용하는 어떤 예술들, 춤이나 아니면 연극이나 뭐 그 외에 어떤 여러 드라마틱한 것들 혹은 이런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 다 이제 무대 위에서 일어남으로써 무대가 하나의 어떤 공연 예술의 장소로서 대표적인 장소로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다만 이 무대라는 것이 좀 재밌는 게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탈색되고 가장 무화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시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신비한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창의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는 전 항상 뭔가 좀 허무함 같은 게 있다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기술의 극한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한번 일발적이고 촉발된다면 바로 휘발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왜냐면 그 장소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히 그 프랑스 철학자인 푸코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상화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헤테로토피아적인 공간이긴 한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연 속에서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디듬으로써 그 각각의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육들이 되는 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열을 흙 사이에 있는 어떤 냉기들이 맨날 식혀주고 그다음에 허공을 가르는 것 같지만 이 바람에 따라서 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저항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려 있음으로써 우리의 시선은 좀 더 무한한 공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제 건강 얘기하면서 되게 좋은 자세로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강박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허리는 굉장히 유연하고 구부려지고 더 팽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나 굉장히 도시 속의 공간들 아까 말한 무대와 같은 공간들에서는 그런 굉장히 일직선의 그런 모양들 좀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근데 자연 안에서는 수많은 나무나 돌, 물 이런 자연물 안에서는 수많은 곡선과 그 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 점과 선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거기에 따라 더 자유롭게 구부러지고 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 안에서 이렇게 요가든지 꼭 요가나 제가 추구하는 것처럼 춤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안에서 걸으시고 숨 쉬시고 둘러보시고 만져보시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대상화했던 자연이 아니라 같이 소흡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 몸을 더 변화시키고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자연과의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프로젝트는 조금 약간 탐나네요. 탐나네요. 저도. 네네. 아, 좋다. 이 좀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모든 이제 자연이든 인간이든 우리 생태계 안에 모든 존재들을 좀 이제 귀한 존재로서 서로 맞아요. 존중하는 이런 자세, 이런 이제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들을 좀 갖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제가 앞에서 광고를 하나 빼먹고 온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의 책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이렇게 두 권이 지금 나란히 보이시죠? 예, 이 두 책은 이따가 또 사다리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다리로 우리가 두 분을 또 선정해서 오늘 댓글도 많이 지금 적어 주시고 계신가요? 어떤 분을 선정하는 거죠? 댓글에 댓글을 많이 다셔주시는 분들 중에서 몇 댓글러인가요? 분을 댓글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중에서 두 분을 댓글러. 선정해서 이 두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꼭 받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이따가 사다리 퀴즈까지, 사다리 퀴즈가 아니고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까지 꼭 방송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야기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책 읽은 좀 소감을 좀 나누고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지금 뭐 우리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뭐 옷이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몸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책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나오늘 작가님이 또 모범생처럼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네, 자꾸 대표로 그냥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정. 한번 보태주시면 열정. 열정 빨간색 옷. 가볍게 할게요. 네. 아니, 이 책을 이제까지 기후위기 전반적으로 이제 막중한 막 그런 사실들에 우리가 알아가면서 눌리는 막 그 무력감에 무거워가지고 막 헉헉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책을 읽게 돼서 우선 반가웠고, 이분, 저랑 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다양한 일상의 정말 모든 방면에서의 할 수 있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그런 추천도 드리고, 뭐 실제로 경험하신 거를 또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볼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공통적인 게 많아서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걸로 충격받은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덕분에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게 있었는데, 하나가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뭐든지 과도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 스트리밍, 우리 영상의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특히나 영상 스트리밍 우리 무한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것들 많은 데이터 사용들이 기후 위기를 유발한다. 그 연결성은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막 도시 정도의 규모가 돼버렸잖아요. 그 시설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그거야 1차적인 거고, 그 뭐 부가적인 많은 산업들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되게 큰 주범으로 또 인터넷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게 됐어요. 책엔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유튜브를 다 보실 텐데 설정에 들어가서 저품질로 보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사용량이 같은 영상을 봐도 훨씬 적은 데이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네, 정보네요. 아주 영상마다 할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내 계정의 설정 자체에 들어가서 저화질로 보기로 기본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꼭 필요하신 영상만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는 그 김과 그거 놀라셨죠? 김과 굴을 어떻게 김과 굴을 네. 만들기 위한 우리 양식장의 바다에 띄워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스티로폼 부표를 띄워놓는 걸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바다에 배출하는 농도가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2위에서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닐 사용량은 뭐 계속 나왔지만 1인이 비닐 사용하는 양이 금메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 1위라는 것, 그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이었어요. 바다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대나무 칫솔하고 생분해 치실을 이거 통해서 오히려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가지고 저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좀 이렇게 살짝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쉬운 거 얘기할까요? 아쉬운 거 네. 시간 넘어갈까 봐 안 했는데 짧게. 네. 아주 짧게 하자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뭔가 이렇게 저자분도 맨 마지막에 얘기는 하셨지만 해외여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좀 줄이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이제 조금 그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저랑 약간 결이 다른 거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의 형태로 어떤 브랜드를 소개해주거나 상품을 소개해주거나 이런 게 조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약간 뭐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유행 꼭 소비로 해결해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까 이런 게 약간 좀 우려가 돼서 저는 이것도 좋고 더 나아가서 정말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창작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르고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 그거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을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또 저같이 또 귀가 얇은 사람을 또 읽으면서 그래 소비를 아예 안 하고는 못 살지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 네, 이렇게 네, 네. 생각을 많이 너무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좀 작은 마을에서 좀 이런 모든 자원들이 순환이 되면 일단 참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모카도 좀 기르는 분이 나훈호 작가님 같은 분이 좀 옆에 사시면 거기 좀 같이 좀 묻어서 좀 같이 좀 뭐 만들어보고 이렇게 좀 동네에서 좀 이런 일들을 좀 재미난 일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보면서 그러면 뭐 두 분도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지만 이제 오늘은 나훈호 작가님이 대표로 말을 줄이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오늘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 네.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이 많.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에 또 다양한 실천 방법, 아니면 또 우리 나훈호 작가님 아까 유튜브를 좀 저화질로 보면 조금 데이터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처럼 좀 실천할 수 있는 거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같이 실천을 좀 해보자라고 제안하는 것 좀 이렇게 좀 칠판에 여기 적는 칠판에 좀 써주고 같이 좀 보면 어떨까요? 이미 좀 뭐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집어서 이제 한 분이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이야기 좀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나도 하겠다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꼭 같이 해보자. 다음 달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달까지 이런 실천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 크루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나도 이것만큼 한번 해보겠다. 아마 같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라운몽이 먼저 적으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저도 원래는 칫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소할 때 저 처음 소프넛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랬는데 그것들 다 통틀어서 약간 소비자 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챕터 중에 뭐였지? 소비가 투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생기고 그리고 아까 두 선생님께 너무 말씀 잘 해주셨듯이 이걸 평생 쓰거나 혹은 재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소비자로서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동시에 약간 한편으로는 그 가장 냉소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나만 해선 뭐하냐 이런 것들. 근데 그 뭐라고 할까
힘없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느껴지냐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 거대 자본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고, 사실 수요에 따라서 물건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포드주의 이후로는 거의 많이 변화된 모습이잖아. 오히려 생산이 더 소비를 압도해버리고, 그래서 생산물이 더 남을 경우에는 오히려 뭐 딜레즈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듯이 생산 기계로서 그냥 더 소비를 촉진시켜버리고, 광고나 이런 것들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물건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윤리의식으로는 좀 힘든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서 약간 좀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아까 소비가 투표다라는 어떤 이런 은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자께서는 투표라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녹색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환경이나 친환경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나 이런 것들, 이런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재활용이나 이제 다시 쓰기나 혹은 평생 쓰기 이런 걸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우리의 정치적 권리는 굉장히 소유권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 같고, 사유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런 소비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아닌가,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개념으로서 뭔가 전유권?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내가 또 변형을 가할 수 있고, 또 그걸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와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의 맥락을 이어서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어갈까요? 바로 이어서 네, 하실까요? 바로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아, 네.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거는 이제 청취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마케팅, 소비 촉진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에 깨어있기, 그러니까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신 맥락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물밀듯이 소비자에게 노예화하는 거죠. 계속 뭘 사게끔,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트렌드에 좀 따라가지 못한 나는 이렇게 루즈어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촉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깨어 있으려면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이렇게 도서관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는 거죠. 네. 선생님들께서 멋있는 계속 도서관. 이 멘탈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진실이 아닌 거, 사실이 아닌 걸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 우리가 있는 거라서 선생님께 이걸 되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파리에서 15분 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이달구 씨 뭐 이렇게 유명하신데,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설계에서 그 광고판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어요. 최고의 그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모두 실으려고 거기 안달복달이시잖아요, 기업들이. 광고판을 내리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소비를 촉진시키는 매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리를 끊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제 개인이 무슨 실천을 할 거냐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저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 실천은 10년 이상 해왔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너무 시시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뭘 이런 것까지 적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내가 책을 먼저 냈어야 되는데. 그치, 제가 먼저 책을 냈어야 되는데 네. 이래서 뭐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오만함에 대해서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걸 퇴비화하기 위해서 실천을 많이 하신 고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해서 그걸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뭐 생산할 수는 없지만 늘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해도 음식물 쓰레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안전하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퇴비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 작업에 대한 고민이 있고 다음 달 공약으로 이걸 걸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네. 마지막에 또 언급하신 게 전 깜짝 놀랐어요. 저랑 같이 이걸 통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이렇게 새로운 걸 실천하고 재사용한다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창발성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뭔가 내 손으로 하고 우리 선생님, 맞아요, 우리 맞아요. 작가님이 하고 계신 모든 그런 활동이나 액션들은 대단히 창의력이 동원되고 창발적인 작업이에요. 이걸 하면 되게 뿌듯할 수밖에 없는 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걸 뭔가 생산하고 창조하고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 의미 없죠. 제가 뿌듯하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멘탈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해볼 만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좀 네. 드려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정신이 좀 깨어 있다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우리 북콘서트 한번 보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깨어 있고 네네. 이런 시간들이 또 우리는 필요한 것 같네요. 정신 수련 받는 건가요? 그러네요. 네, 두 분 이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나오는 작가님 또 네. 정점을 또 찍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찍어주세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은 아주 쉬운 실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첫 번째는 온라인 쇼핑을 덜고, 온라인 쇼핑을 최대한 자제하고, 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도 좋지만 어쨌든 거기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사실 유통이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이용해서 국산,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식자재를 이용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먹거리를 기르자. 이것을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크게 느낀 거예요. 적극적인 목소리 내야 한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예로 어디 기업이었지? 아무튼 그 빨대 우유인가 두유를 계속 먹고 빨대가 계속 생기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빨대를 엄청나게 모아서 그 기업에 보냈대요. 또 뭐 여러 가지 기후위기 관련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업데이트 좀 시켜드릴게요. 우리 또 성북에서 아마 기후위기 관련한 지식 정보 가장 많이 박사님. 예, 가장 그건 많이 아니고요. 이제 머릿속에 지금 머리가 좀 무거우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선희 선생님한테 우리 3분 브리핑 또 너무 또 길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니까 3분 브리핑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이라 하기는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제가 그 3분 이내에 그냥 분위기, 뉘앙스만 좀 전달하자면 맞습니다. 8월에 제 6차 IPCC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하던 얘기 확실하다. 그건 거죠. 그리고 그 IPCC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들, 전 세계에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이 오케이를 해야 채택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들 나라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한 조항을 그 오케이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이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뭐 가령이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 차이가 좀 뭐 후진국이라고 요새는 안 하죠. 예. 이렇게 개발 또 후발 주자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이해 저기도 많고 보수적인데도 그 보수적인 보고서가 30년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현실화된 거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더 명확해지고 심지어 그때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악화일로인 것들이 더 있다 라는 거가 사실 초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지막 희망 단서라는 부분이, 희망적인 단서가 굳이 하나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2018년도에 1.5 특별보고서가 나왔잖아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그 공약에 대해서 전 세계 그 결정권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강력하게 실행한다면 어떻게든 조금 좀 희망은 있다 라는 식의 이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서대로 되려면 실제로 이제 이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그것도 8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핫 이슈는 우리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가장 큰 주범인 화력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뭐 계속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그것을 제로도 아니고 제로를 시키겠다는 안은 세 번째 아니고요. 나머지 1, 2안에는 신규로 짓고 있는 건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겠다가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단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셨는데 실제로는 이 급박한 상황을 봤을 때 세계적 정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탄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제안들은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국가에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더 보여야 되고 실제로 정부도 너무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는 야당이 강력하게 이걸 좀 들고 제지를 한다거나 더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야당에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게 뭐 하여튼 이런 말을 표현하기는 전문용어로 도찐개찐이어서 더 암담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핫 이슈다라고 관심 가진 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이 무슨 의미인지 탄소중립위원회가 한 그 발표가 어떤 의미인지 관심 있는 사실 시민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탄소를 배출하는 데 가장 기여한 그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최고 기여를 많이 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좀 물릴 방법 우리 누구 탓하자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인정을 해야 딛고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떠들고 뭐 부딪히더라도 계속 말도 하고 시비도 걸고 막 그 가서 생떼도 쓰고 두루눕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또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네. 이러다 목소리가 다 사라지겠죠? 네네. 목소리를 내서. 네. 좀 이제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좀 만들고 여기서 좀 해결 방안들을 좀 마련해 가겠다라고 했는데 좀 그것마저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더 모아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의 길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같이 또 힘을 모아주시기를 깨어있는 소비자와 시민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제 거의 시간이 8시 15분이 되어 가고 있네요. 우리 북 콘서트의 또 하이라이트 이런 실천을 하겠다.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좀 마무리 이제 좀 해보려고 해요. 댓글은 좀 이따 하는 거. 네. 댓글이 없는가 보죠? 혹시 시청자가 댓글이나 없는 게 의견 아닐까?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지금 정리해 주시면 먼저 시청. 하고 나서 네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저는 아까 공약 비슷한 부분인데 네. 음식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작업을 좀 배워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꼭 배우겠습니다. 네. 제가 성공하면 다 같이 해봅시다. 뭐 약간 이어져가지고 네.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네. 저도 실천 약속이자 홍보, 깨알 홍보. 네, 홍보입니다. 되게 중요한 홍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9월 11일 날 이곳 정릉에서 열리는 정릉 더하기 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거기 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식물 퇴비를 포함하여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을 그 옥상에 식물들 식량 먹거리를 자립해서 키우기 시작한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소변 퇴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토종식물들, 토종 씨앗의 중요성, 그 다음에 뭐 식물이 기르기 정말 1, 2, 3, ABC 기초 그것들을 좀 제가 정리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쇼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9월 11일 날 1시와 3시 반에 두 2회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참여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기른 그 식물들의 씨앗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종 씨앗들을 제가 선물로 다 나눠드리고 직접 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들은 나중에 그 호박이 넝쿨책이랑 성북문화재단 통해서 또 홍보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약속입니다. 네, 9월 11일이죠. 네네. 토요일. 네, 토요일 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운범님. 아,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북토크 때 못 나왔는데 이제 그때 딴 데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던 게 있어. 지금 그냥 마저 하겠다고 약간 공약? 실천 공약? 이런 거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까운 거리는 열심히 자전거를 타보고 있습니다. 따릉이 이용을 좀 해보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좀 탈 것을 좀 무서워하긴 해서 약간 어렸을 때 좀 심하게 다쳤어가지고 좀 두렵긴 했는데, 또 서울 살면서 뭔가 그 제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이 좀 너무 넓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어쨌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기에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게 뭘까 하다가 그냥 자전거를 무턱 대여를 해봤고, 따릉이를, 그리고 아직 뭔가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지만 열심히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좀 안 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전에 했던 이반 일리치의 어떤 자율주의 운동이 저한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걸 좀 체감하더라고요. 확실히 허벅지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큼 내가 다른 것에 뭐랄까 실려서 한마디로 어떤 에너지를 소비시켜서 다른 것에 실려가지고 이동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관심이 생겨서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플렉시테리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채식 지향을 한번 해보려고 혼자 먹을 때만이라도 약간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좀 먹고 있어요. 한 달 됐나? 그래서 멋집니다. 앞으로 계속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 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여기 이제 따끈따끈한 댓글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선임 대표님 오늘은 건강한 모습이라 더 반갑다고 올려주셨고요. 예. 아닙니다.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선임 대표님도 팬이 생겼나 보네요. 예. 또 아름다운 가게가 골목골목 생겨나야 할까요? 있는 걸 귀하게 잘 쓰자. 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어른인 나는 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아이들 식단은 고민이 많다. 또 이런 얘기해 주셨고, 예, 채식과 관련한 또 의견들이 또 많이 셨던 것 같아요. 외국의 비건, 외국에서는 비건하는 뭐 아이들이나 가족들 사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진짜 채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따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나오는 작가님한테는 음박 매트 효과가 좋은지 체험 더 듣고 싶다고 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아이고, 유튜브 저화질로 바로 보기 실천했는데 그렇게 당장 했더니 칠판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거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 거는 해결 고화질로 방법을, 보시고 다른 것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 방법을 조금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고대목에서 자기 메일함 비우기, 그쵸. 지금 맞아요. 관리가 자기 네. 지금 디지털 SNS 사용하고 계신 것들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를 지금 쓰고 있는 본인의 SS 계정이라든지 메일함 이런 것도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이걸 미련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메일이 2개인가 3개, 총 3개가 있는데 2 메일을 잘 안 쓰는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광고 메일 해가지고 지우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네, 그거 지우고 나니까 세상 가뿐하고 가벼워지더라고요, 그것도. 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실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생산자 책임 제도에 대한 토론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좀 이런 이야기 더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런 의식화 교육 좋아요. 그다음에 성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비화 사업 추진하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런 의견들 많이 주셨고 뒤집으라고. 또 이런 실천에 제 목소리도 보태드릴게요. 뒤집으라 이런 하시네. 따뜻한 또 댓글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종 씨앗 받으러 갈게요라고 지금. 오. 아이고 이 뒤에 또 어마무시한 또 내용이 또 있네요. 이선임생 책 주세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예,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어쨌든 읽고 있습니다. GP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책 있어요. 책 내주세요. 내주십시오. 책 내주세요. 네네네. 아이고.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책 한번 냅시다. 그리고 긴 의견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느낀 점은 이 사회가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사회가 흘러가는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사회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사회에서 주장 실천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고민거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 주장 실천할 수 있는 것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도만 선임생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시민사회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시민사회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전 시민이어서 속한 데에서 얘기해보면 사실 유해화학 물질 관련된 이야기 할 때도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밤 늦게까지 불 켜두고 24시간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마트도 그렇고 이럴 때 제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두는 사회의 이 시스템 때문에 더 많은 질병, 우울증부터 신체적 질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딱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아요. 삶의 시스템 전체가 같이 느려져야 뭐를 만지고 요리를 하고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좀 뭔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계속 마트에서 사고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죠.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목하기를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되게 거부해야 되는 거죠. 되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면 그 돈을 쫓아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굴레에 같이 들어가면 여유는 없어지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삶을 실천하는 거가 실제로 적은 금액으로 공적 영역에서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의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나 주거나 이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더 창발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들,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굴레는 네가 끊을 거냐 내가 끊을 거냐가 아니라 누가 됐든 먼저 다 같이 동시에 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 같이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많은 생각과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좀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장희 행복누림 도서관 행복누림 도서관의 관장님, 장영철 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책 말고 또 두 권의 책을 준비해 주셔갖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고 좀 이 책 좀 많이 좀 읽어주세요라고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세요. 잘 보이나요, 관장님? 제가 좀 비켜드릴 테니 여기 와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기나. 네, 반갑습니다. 장애행복누림 도서관 장영철 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두 권은요, 이세미 작가의 아날로그 살림 안내, 세상을, 아날로그 살림입니다. 아날로그 살림인데, 제가 써놓은 걸 읽다 보니까 다른 걸 읽었네요. 일단 부제로 아날로그 살림, 이세미 작가님은 아날로그 살림연구소 안내소장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가지 그 아날로그 살림의 기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해롭지 않은 소재의 물건을
선택하기, 재활용보다 재사용하기, 필요한 물건만 구비하기, 쓰레기 버리는 날짜 체크하기. 이 책은 그냥 주부님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팔자편지인데요. 현행봇은 미은지역이라는 출판사고요. 9분의 생활 속에서, 농촌에서 생활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보면은 9명의 작은 농부들의 이야기들을 엮은 편지 형태로 된 그 이후부터 책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제로웨이스트 실천과 관련된 책과 다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관장님 이제 사다리를 좀 타야 할 시간인가요? 예. 사다리를 갖고 관장님 바쁘시네요. 와 오늘 많아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와. 댓글을 많은 분들이 와. 예, 우리 사다리 이- 전문 이선입니다. 그리기 이미 예, 이선희 선생님께서 라운범이랑 우리 예, 나홍범 같이 선생님과 함께 제가 네, 이걸 네. 들고 좀 사다리를 그려주시네요. 구워주시는 저를 거예요. 중간에 손을 제가 거기고. 사다리를 너무 못 그려서 지난 시간에 사다리 그리는 저도 걸 굉장히 못 그리는 잘렸습니다. 오늘 사다리가 전부 다 네, 저도 네, 좀 사다리 막 그려요. 열심히 지금 그려주고 그래야 계신데요. 뭔가 끝에까지 오늘 연결을 좀 해주시고 너무 많으면 많은 분들이 네, 이거 이거는 계셔가지고 이거는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하나만 오늘 볼까요? 댓글을 많이들 하나만 달아주셨나봐요. 방송도 같이 반전이네요. 봐주신 분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완전 누가 그려주시나요? 이제 나훈우 작가님이 자, 이 사다리 지금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요? 이 이제 타야 되는 건가요? 별을 맞겠어요. 따라 가셔야 됩니다. 별부터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니 위에부터 내려가서 별이 되면 책이 아. 두 권의 책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사다리를 별부터 하시겠다는. 우리 사다리를 별로 너무 빨리 굉장히 오래 내려오니까 걸리니까. 네. 대단히 참신한 발상인 것 같아요. 사다리. 결국 기억해내요.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별로만 두 번 갈까요? 아, 네, 근데 네. 좋은 정말 방법. 참신한 아이디어 정말. 아닙니까? 네. 네네 밀밀님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네요. 네, 첫 번째 책 어느 분한테 가는지 가겠습니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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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네. 따다 너무 간단한데요? 오 영어예요. 네, 좀 이따 뒤집죠. 좀 이따 뒤집어. 좀 이따 뒤집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두 번째. 별로라 몰라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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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네, 역시. 행운의 선생님들. 예, 자연 속에서 손을 많이 움직이시는 나훈 작가님이 참발성을 아주 참발성. 네, 이미 체험하고 계신다는 인재명 명 선생님이실까요? 와 축하드립니다. 영어입니다. 아스테리아? 이걸 어떻게 읽는 걸까요? 아이고 뭐, 아스테리아? 아스테리아? 네. 아스테리아 어쨌든 영어군요. 네, 네. 이런 분 두 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콘서트 인기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저희는 지금 몇 분이나 이제 같이 보셨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21분이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같은 이렇게 뭐 물리적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거기에 또 열심히 의견도 보태주시고 해서 뭔가 함께 했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지금 막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네. 감사하다라는 말씀 이제 드리면서 그럼 오늘 이제 준비된 순서 다 마친 건가요? 네.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만날 책을 좀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북콘서트가 발전하면서 이제 좀 책을 미리 소개하고 한 달 전에 소개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책을 읽고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부지런하게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제목은 제국적 생활 양식을 넘어서 좀 제목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어야 되나 고민도 되긴 하는데요. 아마 오늘 좀 우리 제로웨이스트 좀 실천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라는 또 우리 크루들의 또 그런 이제 바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텔레파시로 저 네. 보낸 적이 없습니다. 녹색 소비, 뭐 녹색 경제, 그런 거 갖고 좀 되겠어. 예,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생활 양식, 우리의 생활 양식에 좀 더 어떤 구조적인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여기 연대적 생활 양식으로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더 근본적으로 좀 파헤치고 연대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좀 고민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읽어갖고 오시면 다음에 북콘서트는 더 활발하고 또 더 재밌게 참여하면서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책 소개 마치면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저는 네. 앞으로 시청자를 좀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모실 수 있게 선물이 좀 향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네. 이게 좀 더 매력이 몹시 있는 책이 아닌 것도 살짝 곁들여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아이고, 네네. 그렇습니까? 저도 도발을 해도 되나요?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선생님들 또 어떠셨는지 마지막 한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게 북콘서트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좀 너무 게을러서 제가 많은 내용 잘 준비 못하고 거의 데드라인에 맞추거나 이렇게 지각도 자주 하게 하는데 어느덧 그게 이제 아마 다음이 9월 말이나 네, 9월. 그러면 그게 아마 당분간 제 마지막 출연일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군대 늦게 가서 이제 입대를 해야 돼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마지막인 만큼 알차게 준비한 다짐으로 저는 오늘이 막방이신 줄 알고 사실 출연했어요. 제가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우리 출연하기로 했었어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계셔야지요. 전문가 계셔야합니다. 네, 우리 뉴스도 한 달 동안 뉴스도 전해주시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나무 작가님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야기 많이 해서 저도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또 북콘서트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고맙습니다.